전쟁으로 재기불능 상태가 된 줄 알았던 러시아가 최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75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이며 전투기 시장에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며 다시 무기 개발에 집중할 여력이 생긴 것인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가 공개되자 오히려 한국의 KF-21이 주가가 오르고 세계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우주 강국 러시아의 자리를 대한민국이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마 전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놓은 분석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계속 쏟아붓는 것은 미국의 큰 실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러시아 경제를 압박해 러시아인들이 푸틴에게 반발하게 만들고 전쟁 수행 능력을 망가뜨리자는 미국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계속되는 공세 실패와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에도 권력을 유지하며 러시아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도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수 물자 부족으로 반격은커녕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벅찬 상황인데요. 미국은 물론 서방 세계의 지원이 한계를 드러내고 그 틈을 노린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을 충원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북한과 손을 잡은 러시아는 북한제 포탄과 무기를 수입하는 결단을 내리며 부족한 러시아 군수 물자를 북한 무기로 보충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장에서 북한 무기를 심심치 않게 보았다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은 최근 일부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해 우크라이나 군과 군수공장의 에너지 공급을 막고 이란에서 수입한 드론을 적극 활용해 우크라이나 군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군을 공격하는 수법을 러시아가 고스란히 반대로 써먹고 있는 셈이죠. 우크라이나 군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무기와 탄약이 부족하니 대응이 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이스라엘에 쏠린 것 역시 러시아의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군수물자를 확충하는 한편 미뤄왔던 무기 개발에까지 다시 힘을 쏟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주목을 받았던 수호이 75 체크메이트의 프로토타입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크메이트 생산업체 로스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수호이 75는 러시아 최초의 스텔스기 수호이 57과 달리 수출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로우급 전투기인데요. 모스크바 에어쇼와 두바이 에어쇼를 통해 공개된 수호이 75 체크메이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 F-35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차세대 전투기로서 각광을 받은 제품입니다. 체크메이트는 쌍발 엔진인 수호이 57과 달리 단발 엔진을 가진 전투기로 대형 에어인테이크와 수평미익이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우급이면서 F-35를 압도하고 F-22와 맞먹는 거대한 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료 탑재량도 커 체크메이트의 경우 내부 연료만으로 2,900에서 3,000km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TOL 능력도 좋아 활주로가 400m 정도만 있으면 이륙이 가능하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텔스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물건이라는 점인데요. 소문에 따르면 F-35A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가격 면에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여기에 A사 레이더는 물론이고 360도 광학 및 무선 정찰 시스템, 광학 조준 시스템 및 광역 통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F-35를 압도하는 스펙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로우급 스텔스 전투기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KF-21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우려받았었죠.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순식간에 거품처럼 사그라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군수 산업에 대한 환상이 깨졌기 때문이죠. 전선에 사용할 물자도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 2022년에 양산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시제품 제작조차 하지 못했었는데요.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전과와 퍼포먼스 덕분에 수호이 75의 스펙은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가 제조사에서 떠들고 있는 것만큼 대단한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수호이 30 전투기가 드론에 의해 격추되는 말도 안 되는 참사가 발생하고 부품 불량률이 높아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는 등 러시아 전투기에 대해 전반적인 불신이 높아지며 수호이 75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수호이 75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억 속에서만 남을 물건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프로토타입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히더니 개량까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심지어 벌써부터 여러 국가의 수출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나이지리아 군 관계자가 러시아 아프리카 포럼에 참석하면서 수호이 75 구입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인도와 중동 국가들에게도 수호이 75 세일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에 많은 군 관계자들은 러시아 전투기가 주요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허황된 예측이라고 말하며 러시아에 2번이나 속지 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루벤 F. 존슨은 국제 항공 전문지 에어온라인을 통해 러시아 수호이 75 전투기가 주목받고 있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루벤 존슨은 수호이 75는 생각보다 매력적인 구매 제품이 아니라고 말하며 러시아의 과장 광고에 속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중동 국가들이 미국 F-35를 구매할 수 없어졌다고 대신 러시아의 수호이 75를 도입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 될 거라고 주장했죠. 그는 수호이 75가 전혀 성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러시아군이 형편없는 제공력을 보여준 것을 기억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한 중동 국가들이 다급하게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더 나은 선택지를 생각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F-35를 대신할 가장 최고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의 KF-21을 언급했습니다. F-35에 가장 근접한 4.5세대 전투기일 뿐더러 5세대 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달리 정치적인 부담도 없기에 중동 국가들에게 가장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막 시제기 제작에 들어간 수호이 75보다는 양산을 앞두고 있는 KF-21이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품질이나 성능에 있어 검증이 불가능한 러시아산 전투기보다는 이미 여러 차례 시범 비행과 대중 공개를 통해 성능과 완성도를 증명해낸 KF-21이 더 믿을 수 있는 전투기라는 건 확실합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열린 자세를 보이는 점 역시 러시아 전투기에 비해 KF-21이 더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까지 KF-21 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 향후 사업의 지속성 역시 보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 전투기를 수입할 경우 개량 및 실전 배치에 있어 미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그런 위험성이 없기에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KF-21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는 찾기 힘들죠. 게다가 KF-21은 향후 개량을 통해 5세대 전투기로 변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함재기형과 전자전기형 등 다양한 파생형의 등장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6세대 전투기도 KF-21을 기반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에 KF-21을 구매한다면 차후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러시아 전투기 대신 미래가 창창하게 펼쳐져 있는 KF-21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결론이죠. 이 밖에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기에 설사 수호이 75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를 운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굳이 미국과 척을 지는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수호이 75를 운용할 이유는 없는 셈입니다. 중동 국가들도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러시아 전투기 구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며 러시아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동의 쌍두마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역시 러시아와 밀접한 방산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나 최근 러시아제 무기의 성능을 체험하고 수입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러시아 전투기 판매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예정입니다. 반면 KF-21은 폴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물론이고 사우디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K방산의 차세대 효자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F-35를 구매하기 어려운 중동 국가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 체크메이트 프로토타입을 선전하면서 열심히 외국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 KF-21의 존재 때문에 판매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과거 러시아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어깨너머로 항공기술을 배워오던 한국이 이제는 러시아를 추월하며 세계 시장에서 그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활약을 이어나가며 KF-21이 FA-50의 뒤를 잇는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